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호빵이 아니라 배당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배당주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돼요. 보통 한 10월 그때부터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주제는 가짜 배당주에 속지 않는 법, 진짜 괜찮은 배당주를 고르는 법을 짧고 굵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배당 수익률 확인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근 배당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보는 법인데, 먼저 그냥 네이버를 키세요. 네이버 키시면은 국내 증시 한번 눌러주고 여기에서 배당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당 수익률 순으로 쭈르륵 나와있죠. 코스피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코스닥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배당주를 사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걸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다시 보면은 배당 수익률 1위는 배당 수익률 29%를 자랑하는 베트남 개발이라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면 돈 많이 벌겠네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남들은 사지 않을까? 배당 수익률 공식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금이 높고 주가가 낮으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배당금은 잘 주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몰릴 거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매력이 없는 주식이 아니냐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자면 배당 수익률이 29%다 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 주식을 사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함정이다 라는 얘기죠. 5년 정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주식의 주가를 보면요, 5년 동안 690원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주는 만큼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내요. 15.4% 세금을 내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 돌려받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나는 배당금 받았으니까 세금 내고 주가는 떨어져서 손해봤는데 세금 못 돌려받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고 하면은 배당금보다는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에만 너무 눈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가? 먼저 과거 3년 전 배당금을 보세요.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내년에 배당금을 늘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금이 더 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금융사들 보면은 배당금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던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돈 잘 벌었지만 올해도 돈 정말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배당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당 성향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 성향 쭉 나와 있죠. 배당 성향은 순이익 대비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대동전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97.78%가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순이익의 전부를 배당금으로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순이익의 일부를 남겨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돼요. 배당 성향이 높은 거는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버는 돈을 거의 다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더 매출과 이익을 늘려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을 이렇게 줘서 앞으로 주가가 못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을 보는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배당도 주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당 성향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은 배당 성향이 낮아요. 하지만 요새는 ESG 경영으로 인해서 배당 성향을 늘리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5년치 배당금 내역이랑 배당 성향을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배당 성향만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년치 배당금을 쭉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여기 한번 KTNG 한번 눌러볼까요? KTNG 누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금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배당금을 5년치를 보고 싶으면 연간을 누르면 됩니다. 연간 배당금이 여기서 보면은 DPS가 있어요. 3,600원, 4,000원, 4,000원, 4,400원, 4,800원. 뭐 한 번 동결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400원씩 배당금을 늘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있죠. 아, 그럼 이 기업은 앞으로 꾸준히 배당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배당 성향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는데,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배당 성향이 그대로여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거고,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은 계속 배당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지 배당 성향이 늘어나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때가 좋았긴 했겠지만 최근 3개년을 보면은 배당금이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나쁘지 않다, 괜찮은 신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때 배당 성향을 많이 늘리냐면, 대주주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 배당금을 확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배당 성향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금융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면은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앞으로. 또는 국가 규제가 있었어요. 배당 성향을 얼마까지만 주세요, 뭐 20%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최근 들려서 뭐 은행 같은 경우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마음껏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배당 성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주는 언제 사야 되는가? 10월이 되면은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요. 보통 배당락일이라는 게 있는데 12월 말입니다. 보통 선반영이 시작돼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제가 생각할 땐 9월 말이거든요. 10월 달에 보통 배당주를 생각하니까 남보다 반박자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 이렇게 보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9월 말 이전에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고,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을 걸로 기대됐는데 10월 달에 뭐 증시가 안 좋아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네, 아직까지도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2월 말에 배당락이 되기 전에 파는 방법이 있어요. 배당주를 샀다가. 그러면 배당금은 못 받겠죠. 하지만 배당금을 기대하는 만큼 주가가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을 팔았으니까 주가 차익을 얻었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세금도 없이 비과세를 얻었고 나중에 받아야 될 배당금을 땡겨받은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주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식을 배당락일까지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장기 보유할게 라면서 주식을 보유해서 그 배당락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15.4%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고,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을 받게 되면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금을 받는 게 유리한 편인지 아니야 그냥 팔아버리는 게 유리한 편인지 계산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은 배당주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 적당할까? 욕심을 버릴수록 좋은 배당주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 올해 당장의 배당 수익률 보지 말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더 좋은 배당주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연 6% 정도 수준이 배당 수익률이면 적당히 괜찮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노리게 되면 아마도 내가 좀 배당주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6% 이하에서 찾아보겠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하면서 배당금이 꾸준히 늘고 주가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어야 되는 기업, 이런 것들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배당주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 호황이나 불황에 상관없이 돈을 그냥 잘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배당주로서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배당주를 알려달라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 투자가 아예 목적이라고 하면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대신증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수익률 높은 기업 중에 대신증권우라는 기업이 있죠. 배당 수익률이 6.48%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 본주가 있어요. 5.59%예요. 서로 차이가 나죠. 왜? 배당금은요, 우선주가 50원이라도 더 많이 주고 주가는 보통주가 더 비싸니까 당연히 우선주가 주가도 싸고 배당금도 많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NH투자증권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6.1%, 본주는 5.3%입니다.
쌍용 ENE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을 매년 늘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쌍용 ENE. 쌍용 ENE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3년 전에 214원, 2년 전에 370원, 그리고 420원. 그 다음 최근에는 440원이었죠,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배당금이 440원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5.7%라고 했는데 배당금이 더 늘어나면은 6%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엔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요. 25원, 400원, 540원. 올해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 기업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5.4%예요. 왜 매력이 있느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배당으로도 내가 나름대로 톡톡히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수급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찾을 수도 있고요. 맥커리 인프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통적인 배당주죠. 배당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249원, 619원, 699원, 717원. 그리고 주가는 10년 단위로 보면은 3,800원부터 13,000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배당도 주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배당주의 표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KTNG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뭐 몇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KTNG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왔었고요. 배당 수익률은 5.8% 정도 기대하고 있고, 매출을 보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벽에서 좀 막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나쁠 것 같고요. 이게 뚫어야 되겠죠. 1조 5천억 넘어갔을 때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보면은 계속 꾸준히 늘려주고 있습니다. 4,800원까지 줬기 때문에 올해 뭐 동결을 하던가 그 이상을 주던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자라고 하면은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기대가 되고 배당금이 1,500원, 1,600, 1,600, 1,800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죠. 좀 정체되어 있었죠. 그게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요새 배당주 시즌이 되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출액도 보면은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다가 지금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영업이익도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EPS를 보면은 주당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배당금도 보면 1,600원, 1,800원. 올해는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1,800원 준다 해도 5.2%가 넘는 거고, 만약에 배당금을 뭐 2,200원 이상 주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도 6%가 훌쩍 넘어가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과거의 배당을 보지 말고 올해 수익이 이만큼 났고 내년 수익이 이렇게 날 거니까 이 기업은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 배당주는 어떤가? 배당 투자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외국에서 더 좋은 배당주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기 민감주가 많아요. 외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 영향이 좀 덜하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인기도 많으니까 주가가 높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알고 모두가 원하면은 주가가 다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스타벅스가 그래요. 훌륭한 브랜드, 경기와 상관없는 사업, 앞으로의 성장성, 배당금, 성장세,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주가도 매력적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는 배당 수익률을 막 크게 기대할 수 없겠죠. 한 2%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미국 주식 중에서 귀족 배당주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뭐 25년 이상 배당금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매력적으로 배당 수익률 괜찮네, 이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주 투자로 큰 수익 내는 법, 이거는 조금 약간 배당주이면서도 로또를 노려보는 전략이긴 해요. 상속이 엮여 있을 때. 1번,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서 내면은 지금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담보 잡고 배당금을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배당금을 크게 늘려야 돼요. 왜? 상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작년에 배당금이 크게 늘었죠. 특별배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다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몇 년 전에 천일고속이 그랬어요. 이제 땅 판 돈으로 배당금을 다 줬습니다. 이때 깜짝 배당금 증가가 돼서 주가가 3배 넘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뭐 최근에도 이와 비슷하게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를 위해서 배당금 증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아세아시멘트의 VIP 자산 운용이 지분 매입을 7% 넘게 했는데 지금 주장하는 게 배당금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반영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때요? 배당주 투자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정리하자면은 방법이 다양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어떤 배당주를 투자할 거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대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경기 민감주가 아니면서 앞으로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주가 제일 좋은 배당주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10월달만 되면은 배당주 글 좀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당주 투자 한번 재미있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